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줍게 또 같이 인사를 해주신 우리 브로드컬리의 조태계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저희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 2부 주제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번 주제를 뽑게 된 이유가 뭐였죠, 지은 작가님? 저희의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 하나의 직업을 타고 있다 보니까 네. 일과 휴식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저희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뽑게 됐는데요. 네. 혹시 편집장님은 워라벨이 잘 맞으시는 편인가요? 네, 일합니다. 밸런스가 아니라 네. 일을 그냥 선택. 균형이 잘 맞아요. 네. 그러면 일을 많이 하시는 거에 만족을 느끼시는 걸까요, 그러면? 일하는 게 재밌어서 네, 재밌어요. 너무 네. 좋고요. 가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을 때는 네. 여행도 가끔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못 가본 가게 또 가보고. 네. 일의 연장선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약간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건가요? 면도 있고요. 네. 네, 한번 혼났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자꾸 막 저녁 2번씩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카페를 막 5개, 6개 가니까 작작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서 네. 지금 직업으로 삼기도 한 것도 있고 네. 일 안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많이 누리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직업이 아마 뭐 프리랜서라던가 자영업, 개인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회사에서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에 더 시간을 많이 쓰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약간 수익을 조금 뒤로 두고 네. 재밌는 부분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기도 가질 수 있고 네. 그런 셈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은 작가님은 혹시 일과 네. 쉼의 그 밸런스가 맞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쏠리는 편이긴 해요.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눈 떠봤을 때 조금 지쳐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차를 끌고 나가는 편인데 네, 그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내년부터는 좀 노력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네, 휴식을 네. 조금 많이 취해보려고요. 추진력 삼아서. 글지마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지연 작가랑 되게 비슷하게 일할 때는 너무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요즘은 좀 깨달아서 차라리 일에 집중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미리미리 일을 좀 해두는 걸로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네.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어떤 것들이 갖고 왔는지 특히 우리 소중한 게스트이신 네, 편집장님은 어떤 책을 갖고 왔는지 저희가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할 때 주제 안에서 책 가져와 보자고 제안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책이 조영권 작가의 중국집이라는 책이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피아노 조율사로 본업을 하고 계시고 경양식집도 좋아하시고 중국집도 좋아하시고 이 두 종류의 식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피아노 조율을 가고 일을 마치시면 중국집에 가서 좋아하시는 뭐 볶음밥,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은 거 드시고 기록을 남기신 거를 책으로 엮은 게 이제 중국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이 책을 왜 삶과 일의 균형에 대해서 말하려고 가지고 왔냐면 책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피아노 조율이라는 일이 전국에서 고객한테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서울에 베이스가 있으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뭐 예를 들면 가까운 강원도의 뭐 속초라던가 이런 데도 가볼 수 있지만 여행으로 하지만 이분은 좀 예를 들어 저 멀리 해남이라던가 포항이라던가 이런 데서 연락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항에 가서 조율을 마치고 포항에 있는 중국집을 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이라는 거는 일을
멈추고 무언가 다른 걸 해야 그게 꼭 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즐거운 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모습에서 되게 감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까지 가서 피아노 조율을 한다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교통 비용도 들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가서 포항에서 일을 마치고 못 가봤던 식당에 간다. 그걸 즐거워하시는 그 코멘트들이 이렇게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즐거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쉰 만큼 일이 멈추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일에서 벗어나서 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의 속성상 좀 저에게 더 즐거움을 주는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조명하고 스스로 그 발전시켜서 제 일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소개 글을 보고 네. 와 이건 꼭 읽어봐야겠다 하고 바로 주문해가지고 읽은 책이에요. 네. 너무 아마 이 좋습니다. 책이 저희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수 있는 게 지훈 작가님이 또 시리즈물 한번 소개해 준 적 있으시잖아요. 네, 경양식 집에서라는 음. 출간물을 같이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피아노 조율사라는 직업 자체도 굉장히 희귀하고 뭔가 되게 소중하고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읽어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네. 책이었는데 네. 중국집을 안 읽어봐서 저 네. 이번 기회에 바로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네네네. 이렇게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할 때 맞아요. 완벽한 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이제 뭐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만 더 덧붙여서 그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일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좀 그 답답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 보실 때 이제 가능하다면 뭐 좀 재택근무라던가 네. 리모트가 가능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나를 물리적으로 옮겨놓고 일을 하시면 똑같이 나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훨씬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도서관이 가깝고 편하지만 좀 내가 이동 시간을 10분, 15분 더 쓰더라도 좀 조용한 카페에 가서 하루 정도 공부를 하시면 네. 좀 공부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네. 하루는 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약간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시간, 네네. 이동 시간에 대한 투자 혹은 뭐 비용에 대한 투자 네. 그런 면에서 좀 나를 물리적인 환경을 좀 개선시켜 줘보는 시도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 그러면 좀 덜 쉬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노트북 저도 하다가 노마드가 가능한 세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던 거를 강릉에 가져가서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다가 바닷가 이제 창문 보고 이러면은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또 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노마드가 다 좋은데 노트북을 너무 들고 다니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네. 진짜 그것만 제외하면 맞아요. 네. 다 좋습니다. 네.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네. 그러면 다음 책은 지훈 작가님이 추천해 네. 주실까요? 저는 올해 8월 초에 출판사를 시작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강릉이랑 제주도로 2주간의 휴가를 떠났는데요. 네. 그곳에서 좀 살아온 도시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내가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버트런드 러셀이 짓고 송은경 님이 옮기신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제목에서도 좀 느껴지듯 현재 치열하게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마주할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서 이 책을 처음에 접하게 됐었고 러셀의 소개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러셀은 40여 년간에 이르는 수많은 저작을 남긴 철학자이고 98세로 생을 마감한 그는 하루 동안 평균 약 3,000단어 이상의 글을 써내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철학이
물리학이나 수학, 과학, 사회학, 교육, 예술 및 종교에까지 이르는 전방위적인 이야기를 써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3,000단어 이상의 글을 써낸 능력에서 우리 편집장님이 굉장한 공감일까요? 탄식일까요? 아, 그러게요. 부럽네요. 저도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날개 하단 부분에 러셀은 이 책에서 산업사회가 낳은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함으로써 논쟁적 쟁점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네. 사실 요즘 시대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러셀도 무조건 쉬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쉼은 어느 중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쉼을 너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목차가 15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끔씩 쉼에 대해서 정말 잊어버릴 때 여행이라는 단어조차 좀 지워버리게 됐던 환경에 있다면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보는데 순간 이랬거든요. 제가 이 책을 사실 익숙한 공간에서 읽지 않고 좀 낯선 공간에서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행을 가실 때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카페에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책이 근데 약간 후가공이 은색으로 돼 있어서 되게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역시 이제 제작자들의 눈이란 표지에 있는 음박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읽어봐야겠네요. 편집장님도 이게 음박을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만듦새를 보고 계시는데 다들 정말 직업병들. 직업병. 네. 어쩔 수 없죠. 싸개지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지연 작가님의 책 못지않게 후가공이 들어간 제 다음 책을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해 여름 쓴 일기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전정인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인천에서 열렸던 북페어에서 만나 뵙고 책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또 한창 엄청 여름이었던 때라서 이제 친구와 함께 둘 다 구입을 한 책이거든요. 근데 작가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게 첫 번째 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첫 번째 책인데 양장에 저 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이를 갈고 만드신 느낌이다 했더니 네. 정말 첫 책이라 여한 없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소개를 잠깐만 해보자면 이 책은 이제 전정인 작가님께서 2019년 7월 이탈리아에서 작가님이 엄마와 함께 보낸 여름 휴가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여행 중에 엄마는 사실 엄마라기보다 알이라는 어떤 존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엄마라고 지칭하지 않고 알이라고 지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라는 역할에 그분을 가둬두지 않고 친구처럼 여행했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행한 도시를 보면은 이탈리아의 로마, 바르, 토스카나, 피렌체, 베로나, 크레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로 로마나 피렌체는 익숙하지만 그 외의 도시를 이제 가시게 된 이유 중에 유명한 영화 중에 Call Me by Your Name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된 도시도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제 필름 사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정말 여행객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 드는데 두 가지로 약간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행할 때의 자유로움과 혹은 이제 가족과 하는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느껴졌는데요. 네. 저는 아직 독립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제 작업실이 있긴 하지만 인천에서 작업실이 있는 마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은근 힘들어서 집 근처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작업할 때가 많은데 저한테는 제 방이 일터인데 저희 가족한테는 쉼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새벽에도 뭘 하고 있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1시에 막 문을 여세요. 안 자니? 막 이러세요. 그죠. 자주 그러시죠, 다들? 네, 그러면은 약간 저는 뭔가 일할 때 내 공간을 침범당한 느낌이라 되게 예민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 입장에서 이 책을 살펴보는데 어머니랑 여행할 때랑 그게 느낌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 여행을 제가 아무래도
주도하는 만큼 작가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여행에 뭔가 어머니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여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약간 그런 과제가 제가 가족들에겐 쉼터인 공간에서 나만의 일터를 어떻게 좀 갖고 나갈지 네. 약간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읽는 내내 되게 여행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내린 결론으로는 독립을 하자. 네, 라서 저는 이제 3과 1의 균형을 찾다. 결국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 내년에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네,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3과 1의 균형이 더 맞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또 네, 되게 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혹시 쉬실 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그해 여름 쓴 일기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후가공을 이제 편집장님과 함께 같이 만져보고 네. 살펴보고 있었는데 편집장님 어떠세요? 돈 많이 들었겠어요. 역시 제작자들. 그럼요, 네. 책 자체가 주는 포근함이 일단 표지의 질감으로부터 좀 느껴져서 네. 얘기하시면서 엄마이지만 친구로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펴낸 책이라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이 되게 저로서는 신선하게 느껴져요. 네. 엄마 혹은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떤 다른 존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니까 네. 해봐야겠네요. 오. 역할 지우지 않고. 네. 와. 본인들도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먼저 해주시기도 해서 저도 가끔 어디 가서 없어지거나 찾을 때 이름 부르면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화나서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내 이름 불렀어? 이러고 나오셔요. 그럼 또 재밌게 또 보기도 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는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네. 와. 편집장님, 이렇게 저희 1, 2부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도 이 독립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상에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책을 만드시지 않았더라도 어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좋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어떤 형태, 꼭 독립출판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받아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좀 건강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과정에서 독립출판도 참 좋은 창구이니까요. 네.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출판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독립출판 화이팅! 네. 마지막에 이렇게 따스하게 우리 편집장님 네.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신간 나오시면 꼭 네, 한 번 네. 또 나와주세요.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1, 2부 동안 너무너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편집장님.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개인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